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Please, do try this at home.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어서 세 번째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작업 컴프를 만들고요. 저번 주에 여기에 관련된 거는 거의 다 한 것 같고, 이 타임라인은 하다가 만 것 같은데, 제가 막판에 뭐 이펙트를 이번 주에 다룬다고 했었나 했던 것 같은데, 이펙트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마저 더 하고, 이거는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무거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이 있구나. 이 얼라인 같은 경우는 포토샵이나 애프터 일러스트레이터 강좌에서 다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것들이라서 뭐 그 강의부터 보셨으면 이제 알 거고요. 이 창들이 없으면은 여기 윈도우에서 찾아서 클릭하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본래 그 일러스트레이터인가 포토샵에서 이 얼라인을 얘기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두 개 이상의 뭐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이거를 선택해야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정렬이. 근데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얘만 건들고 그냥 눌러줘도 이 컴포지션 작업창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거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뭐 텍스트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이 패러그래프, 이것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 뭐 좌측 정렬, 뭐 우측 정렬, 센터 정렬, 이거를 본인이 어떻게 뭐 모션을 줄 건가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걸 해놓는 게 좋아요. 뭐 일단은 어쨌든 대충 뭐 지금 텍스트를 할 게 아니니까 뭐 아무거나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이거 앵커 포인트가 텍스트의 경우는 이 텍스트 자체에서 스케일을 크게 하면은 얘의 위치가 점점 바뀝니다. 이거 Y를 눌러서 대충 가운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춘 다음에 얘를 늘리면 다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애초에 본인이 어떤 스케일의 텍스트를 대충이라도 정해놓고 이 정도로 작업하겠다 한 다음에 뭐 이런 걸 다 체크하고 나서 앵커 포인트를 가운데 위주로 맞춰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당연히 배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투명도.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거는 했던 것 같은데, 이 페런츠까지 했었나? 전에 페런츠 이렇게 하면 이게 연동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하면 얘를 움직이면 얘도 이제 따라올 거고, 뭐 변형도 될 거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우측에 이걸 누르면은 이 레이어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1번, 1번. 이걸로 눌러서 선택해도 돼요. 그러면 얘를 또 움직이면은 나머지가 다 움직이겠죠? 이놈의 경찰이야 뭐야? 어쨌든 다시 뭘 할 거냐면 이 모드, 그리고 요 옆에 있는 트랙 매트,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할 겁니다. 포토샵에서도 얘기했어요. 똑같아요. 이거 합성할 때 되게 많이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포토샵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던 개념, 지운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퀵 마스크를 할 때 흰색과 검정색의 흰색과 그 검정색의 어떤 용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경을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흰색은 뭐라고 하지? 보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대부분은 불투명도 값을 말하고요. 검정색은 보통 투명도 값을 말합니다. 즉 포토샵 강좌를 보시면 알겠지만 검정색으로 색을 칠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마치 지우개처럼 투명해지죠. 그리고 흰색으로 하면은 불투명도 다시 뭐 색깔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 검정색으로 갈수록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회색이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른 색깔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 뭐 50% 정도 되겠죠. 이게 완전 뭐라고 하냐, 뭐 투명하지도 않고 뭐 안 투명하지도 않고, 포토샵의 경우일 때. 근데 이런 값이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일단 얘를 지금 이 컴프를 만드는 건요, 뭐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면은 여러 개의 요 레이어를 하나의 컴프 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차후에 말할 건데, 이런 다중 레이어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이것만 선택이 됩니다. 이거는 따로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고요. 이것도 다 무시해도 돼요. 그냥 뭐라고 쓰냐? 뭐야? 안 들어갔구나. 뭐야? 컨트롤 X에서 컨트롤 시프트 V.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막 레이어가 뭐야 이거 자꾸. 몰라. 이렇게 했고, 대충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냥 지금 그냥 해놓은 거고요. 보조글로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드 작업을 할 텐데요. 포토샵 강좌에서 얘기했듯이 이 모드 합성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모드의 경우는 당연히 얘 자체로는 아무런 효능을 못합니다. 지금 모드에 이게 막 보이죠? 막 움직이잖아요? 이게 단축키가 뭐냐면 얘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플러스 마이너스를 선택하면은 점점 얘네들 하나씩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토샵이랑 뭐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거의 유사하거든요. 요 섹션들이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 검정색들은 밝은 것들은 뭐 날아가고, 검정색들이 이렇게 덮어져서 합성이 된다. 애드는 반대로 하얀색 위주가 합성이 되고 검정색들은 합성이 안 되고, 이 오버레이 이류는 거의 중간, 밝은 건 더 밝아지고 검정색은 더 어두워지고, 이런 거는 좀 복잡한 것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되고요. 포토샵 강좌랑 비슷해요. 이거는 어쨌든 얘 하나로는 아무런 효과를 안 해요. 왜냐면 합성이란 건 말 그대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서 뭘 합성을 합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배경색이라도 있으면은 얘가 효과를 하죠. 본래는 이거죠. 이 텍스트의 컬러가 이건데 이런 걸 할 때마다 지금 이 회색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회색과 더해져서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섞여서. 회색을 깔았으니까 얘를 차라리 검정색과 흰색으로 완전히 구분 지어야겠다. 그러면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이 포스트가
러브 앤드 럭스. 뭐 이렇게 포스터를 깔았습니다. 만약에 애드를 하면은 아마 이 테두리만 저 뒤에 이미지에 묻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검정색은 뚫려 있고, 반대로 이 멀티플라이를 하면은 이 테두리는 완전히 날아가고 검정색이 묻어 나옵니다. 지금은 이런 미세하게 이 같은 라인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거는 제가 말했잖아요. 흰색과 검정색이 최양극단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데, 차이가 없는 건데, 얘는 차이가 있네. 뭐 하여튼 뭐 대부분 차이가 없거든요. 이제 오버레이를 하면은 조금 느낌이 달라지죠. 하얀색은 요거에 밝아지고 검정색은 더 어두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더 좀 티나게 하고 싶으면 뭐 파란색이랑 얘는 좀 노란색으로 할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합성이 됩니다. 이런 거를 뭐 계산을 예측하면서 한다고 제가 얘기를 안 했죠. 포토샵 강좌할 때도 그냥 막 이렇게 돌려서 대충,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검정색은 뭐 이 정도만 알고 대충 그냥 걸려라 이렇게 막 돌립니다. 제가 뭐 완벽한 모션을 한 다음에 나 이게 마음에 들어 하면 딱 이렇게 정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모드에 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다른 걸로 치면은, 지금 이 영상 소스가 알파 값이 아니죠. 검정색의 이 누리끼리한 색깔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불을 요 뒤에 이미지에 합성을 하고 싶다, 뭐 불타는 것처럼. 그러면은 어떤 걸까요? 얘는 아니고 이쪽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막 불이 이렇게 타죠.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 완전하게 흰색이었다면 뒤에 이미지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보일 겁니다. 대신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이기 때문에 이런 노란색이 지금 묻어서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오버레이 하면 뭐 막 두 개 다 짬뽕 돼서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해보면은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 효과에 따라. 이거는 뭐 본인들이 하나씩 눌러보면 될 거고요. 이 값을 어쨌든 이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야 이건, 이것도 이거는 할 게 없잖아.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할 건데, 사실 뭐 이 하얀색 부분만 보고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멀티플라이를 하면은 뭐 하얀색 부분이 보이겠죠. 사실 하얀색 부분이 보인다기보다 이 검정색 부분이 합쳐져서 보인다는 거죠. 이런 거고.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 알파 값이 없는 소스인데, 얘 검정색을 날리고 이 하얀색이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쪽이겠죠. 그리고 이쪽이겠고, 이 반대로 뒤집고 싶으면 이쪽일 테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애프터 이펙트 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근데 포토샵이랑 똑같아서 뭐 사실 뭐 어쨌든 대충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 옆에 있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뭐 여기 있는 게 안 보인다 하는 거는,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게를 선택하면은 여기 있는 탭들이 더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눌렀는데도 안 보인다 하면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상단을 마우스 뒤에 걸 누르면 이 컬럼 모시기가 있죠? 여기에서 이것들을 체크해 주면 돼요. 이게 꺼져 있을 경우는 안 보입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은 이 트랙 매트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포토샵보다 저는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포토샵에는 이렇게 하려면 좀 몇 개를 거쳐야 돼서 이 트랙 매트 역시 두 개 이상이라 무조건 두 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게 이거는 무조건 설명보다는 예시로 무조건 해보고 본인이 깨닫는 게 나은데, 일단은 포스터 꺼져 이러고, 예를 들어서 이 텍스트 자체가 지금 색깔이 달라졌지 얘는 지금 이 불투명도 값을 갖고 있잖아요. 결국은 요 테두리까지 완전한 불투명도 값이잖아요. 이놈의 이미지를 이 텍스트에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어쨌든 배경이 지금 없어요. 지금 얘 때문에 그런 거고, 꽉 찬 거고. 그리고 혹시 이 키들 있잖아요. 저번에 말했던 거, 요 트랜스폼에 있는 거. 이 앞에 있는 A가 이 앵커 포인트의 단축키고요. A. 포지션은 P. 그리고 스케일은 S. 로테이션 R. 그리고 오파시티만 좀 다릅니다. T. 이거 외워두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모드는 위에 있는 놈이 아래에 있는 거를 덮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트랙 매트는 반대로 이 아랫놈이 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 트랙 매트를 두 개 누르면은 바로 보이죠? 위에 레이어가 아무거나. 대신 자세히 보면 알파 매트, 알파 인버트 매트, 루마 매트, 루마 인버트 매트, 이 네 가지가 보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결국은 알파 매트, 인버트잖아요. 인버트라는 거는 아마 반전이라는 뜻일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결국은 알파랑 루마의 차이인데, 이것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얘기 안 했나? 포토샵에서 알파는 말 그대로 투명도 값입니다. 투명도. 근데 루마라는 건 밝기예요. 흰색과 검정색의 차이예요. 그 말은 다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다시 너는 흰색의 검정놈으로 하자. 가장 극단적인 컬러로. 안 보이네. 반대로 하자. 이런 텍스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알파 매트로 하겠습니다. 이 아무거나의 알파 매트, 알파에 합성한다. 이렇게 아무거나 텍스트에만 보이죠? 배경도 나머지는 투명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배경색을 키면은 배경색이 살아있고, 이 오버레이랑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오버레이는 위에서 불투명도 값을 합성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배경색까지 덮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알파 값이 있는 거를 모두 치면은 상관없긴 하겠지만, 근데 요 트랙 매트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애매하니까 본인이 많이 해보시고요. 여기서 텍스트를 늘리면은 이미지가 그대로 보이죠? 이 알파 값으로. 반대로 인버트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이게 뭐냐면 얘를 끄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이는 거죠. 투명도가. 지금은 이 배경색 때문에 있는 거고. 한 번에 의미를 완벽하게 아시기보다는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보면서 계속 반복을 해서 본인이 이제 느껴봐야 됩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게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거를 적용하면 알아서 이게 보통 꺼지거든요. 이게 꺼지니까 이걸 잘 확인해 보세요. 원래 꺼져요. 꺼져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였잖아요. 이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루마를 하겠습니다. 루마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하얀색 테두리만 합성이 됩니다. 이렇게. 다르죠, 아까랑.
아까랑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꽤 큰 차이고 중요 하여튼 의외로 많이 씁니다. 실무에서 하다 보면. 반대로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루마 매트 그리고 알파 매트의 차이입니다. 역시나 그러면 얘를 컬러를 애매모호하게 주면은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블렌딩처럼 이거는. 알파는 아니죠.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얘는 그냥 불투명 녹값이니까. 아까랑 처음에 적용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루마 매트를 하는 순간 또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그렇죠? 여기 희미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흰색으로 가까울수록 뭐 어쩌고저쩌고 되고 검정색으로 가까울수록 어쩌고저쩌고 되니까 얘 선택하고 해야지. 이렇게 색에 따라 투명도가 아니라 흰색과 검정색에 따라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 또 뭐가 있을까? 반대로. 근데 반대로는 별 의미가 없는데? 그치, 뭐. 의미가 없지. 이 순서를 잘, 외워보세요. 내가 합성하려는 놈을 선택해서 위에다가 적용하는 거, 이거는 본인이 많이 해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가끔 안 되면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것도 처음에 저도 되게 오랫동안 뭐가 뭔지 몰라서 헤맸었는데. 이건 뭐야? 이것도 텍스트에, 이런 걸 입히고 싶으면은, 귀찮으니까 2개만 꺼내놓고. 그러면 이런 글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잘 보이게 이펙트는 나중에 할 테니까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이런 텍스트가 될 거고 이런 효과를 줄 수도 있겠죠. 이런 매트 값을 줘서 효과를 주는 게 많습니다. 되게 중요한 합성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모드랑 이 트랙 매트. 이건 뭐야? 이것도 보통은 얘를 애드 쳐서 이 모드를 치기보다는 트랙 매트를 많이 쓰긴 하는데 저는 이미지를 이 검정색이 퍼지는 거에 맞춰 보이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얘 소스가 지금 알파 값을 가졌나 안 가졌나? 안 가졌죠? 검정색 흰색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루마를 쓰겠죠. 그쵸? 여기서 검정색이 퍼져 나오니까 검정색에 맞춰 등장을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2개만 있다고 하자면 얘를 루마 이 인버트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잉크에 맞춰서 이미지가 생겨납니다. 이거는 실무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지나가는 모션 그래픽 영상들 소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카메라 막 왔다 갔다 하면 생기겠죠.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어거지로 뭔가를 해보자 하면은 이건 뭐야? 이건 필요가 없잖아. 얘 소스 자체를 지금 컨트롤 알트 C 해서 컴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상은 아까 여러 개 다중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는 얘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영상을 선택했을 땐 이 2가지가 됩니다. 이 2가지의 차이가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얘를 하면은 지금 1920, 1080 사이즈에
이 소스에 뭐 컴프가 생깁니다. 이 1920, 1080 사이즈 똑같죠? 근데 이 앞에 걸 하면은 이 소스 원본 100% 사이즈에 그대로 똑같은 컴프가 생깁니다. 이 차이가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어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불투명도잖아요. 그러면 뭐 이걸 뭐 딱히 쓸 일은 없지만 얘를 인위적으로 나는 알파 값을 뽑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얘를 복사를 해서 이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얘를 루마 인버트를 하면은 흰색 부분이 대체로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알파가 됐죠. 그럼 바깥에 갖고 왔을 때 아무런 모드 효과를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알파 값을 가진 게 되었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 불로 하자. 응용. 이렇게 해서 컴프를 만들었다 치면 얘도 불투명 값이잖아요. 근데 얘를 인위적으로 뭐 알파 값을 갖고 있는 거로 뽑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루마 인버트를 아니구나. 맞다. 루마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노란색 부분이 검정색 부분은 좀 사라지고 이 노란색 부분이 뭐 알파 이렇게 뽑아지죠. 근데 루마 매트의 정확한 이 개념이 뭐라고 했냐면 완전한 흰색이어야만 완벽한 불투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컴프 창에 이 하위 컴프 순위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면 예, 불이라고 치면은 알파는 알파가 됐죠. 원래는 불투명 값이었는데 근데 이 불 자체도 보입니다. 그쵸? 뒤가 뭐 이렇게 쓰는데 뭐 좀 더 좀 가짜로 뽑고 싶으면은 가짜로, 그러니까 어거지로 더 하고 싶으면 추후에 얘를 그냥 인위적으로 좀 흰색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펙트는 차후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꺼내면은 본래는 이거죠. 이건데 얘를 회색으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흰색으로 인위적으로 좀 더 높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거지로 깨끗하진 않지만 흰색에 뭐라고 그래? 이 흰색으로 돼가지고 얘를 좀 더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드를 치든 뭘 하든 이거는 본인이 막 눌러봐서 하는 거고. 그러면 거의 다 했나? 그리고 이런 소스들은 비디오 코파일럿이래. 비디오 하이브? 그런 데서나 디지털 주스인가? 하여튼 외국 사이트 그냥 뒤져서 구매하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어둠의 경로를 통하시든 아니면 이 회사 저 회사 이렇게 이직하다 생기면 회사에 있는 소스들 있고 서로 직원들끼리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으면 됩니다. 저걸 해야 되나? 그 트랜지션. 근데 똑같은데? 아까 한 것도 트랜지션이긴 한데 맨날 우리 주동호 예를 들어서 작업 사이즈가 맞춰서 얘를 이 동그라미에 맞춰 등장하고 싶다 하면은 루마 매트, 지금 투명도죠. 배경을 검정색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작업 사이즈에 검정색 배경을 만들어서 좀 보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소스 자체가. 반대로 얘를 하면은 이거에 맞춰서 이미지가 사라지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트랙 매트 다 했고
페런츠도 했고 3D 뭐야 이거? 이거는 차후에 해야지. 일단 여기서 끝낼까? 뭐 할 게 있나? 합성 했잖아. 했고 다 했고 다음에는 텍스트랑 쉐이프에 대해서 하고 키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좀 텐션 주는 거 베지어 뭐 그래프 이런 거 좀 하고 다 중요한 거 한 다음에 차후에 이제 요놈의 쓸데없는 이펙트 같은 거 알아보면 대충 기본기는 끝나겠네요. 근데 다음에 이제 텍스트랑 뭐 쉐이프랑 이런 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키부터 해야겠구나.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